사람은 90%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90% 말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말을 잘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성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생활도 할 수 있다. 놀랍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말투 신드롬을 일으킨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이토 요시히토적, 김한나 역, 유노북스에서 출판한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입니다.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는 심리학자이며 일본 리쇼 대학교 개건 교수이고 사회심리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심리학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투 심리학 1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사회성의 법칙.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술은 사회적 규범을 제안해서 어필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한다. 친구나 지인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는 사회적 규범에 호소하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따를 확률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1만 원이 필요해도 1,000원부터 부탁하라.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준다. 이때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신은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이브너 페니 테크닉이라고 부른다. 1펜이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이브너 페니 테크닉은 매우 강력한 기술이라서 그 존재를 아는 사람도 쉽게 걸려든다. 세상에는 대체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얼마만이라도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만으로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은 더 큰 선의를 베풀어준다. 이렇듯 이브너 페니 테크닉은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기꾼이 악용하면 곤란하지만 상대방이 선의를 베풀었을 때는 자신도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쓰시기 바란다. 3. 오찬의 법칙.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설득하면 좋다. 그래야 상대방이 응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설명해도 좀처럼 수긍해주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설명하자 의외로 순순히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심리 상태가 매우 쾌적해진다.
쾌적한 상태에서는 마음도 개방적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반응하지 않던 사람도 식사하면서 부탁하면 선뜻 좋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렇다고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도 된다. 사업상의 접대가 아니므로 고급 식당에 갈 필요가 없다. 기껏해야 피자나 주스, 샌드위치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하다. 그런 것으로도 친구는 기꺼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준다. 5. 레토릭법.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심리 대화법 중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무엇이다라고 단장해서 말하기보다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제 군대는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군대가 없어도 외교로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군대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군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레토릭 방법이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러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 물론 레토릭법을 써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원래 너무나 완고해서 어차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좋다. 6. 축적의 법칙. 물방울이 쌓이면 바위도 뚫는다. 자신이 설득하고 싶은 일의 이유나 증거를 논거라고 한다.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라고 주장할 때 뭐뭐이므로가 논거에 해당된다. 심리학 데이터에 따르면 논거가 한 가지보다 두 가지일 때, 두 가지보다 세 가지일 때 설득 효과가 더 높다. 논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가 설득될 확률도 높아진다. 진흙을 많이 던지면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각각의 논거는 약하더라도 많은 논거를 나열하면 그만큼 설득력이 생긴다. 최근 대졸 신입사원은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 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그런데 너도 신입사원일 때가 있었어 라고 첫 번째 논거를 말한 뒤 상황을 살피자. 그래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논거를 더 늘린다. 이를 가르치면서 너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계속 말하면 좋다. 논거 하나로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던 상대방도 두세 가지 논거를 연이어 말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라며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많은 논거를 준비해놓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데 철칙이다. 논거 한 가지를 생각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 외에도 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을까 하고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면서 평소에 논거를 수집해 놓으면 좋다. 근거가 없어 보이는 말이라도 그 수에 비례해서 승부가 결정된다. 그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껄끄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조정당하고 싶어 하지 않기에 남이 설교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억지로 강요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험악해진다. 그런데 유머를 섞으면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험악해질 듯 하다가도 유머를 살짝 더하면 그런 분위기를 떨쳐낼 수 있다. 영국인은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반드시 유머를 섞는다고 하는데 이 또한 상대방과 서먹해지지 않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논쟁을 주고받아도 이따금 유머를 섞으면 결정적인 파국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데이트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남자친구가 싫은 소리를 해도 오늘의 데이트를 위해서 평소보다 더 힘을 주어 멋을 내느라 늦었어 라고 웃으며 대답하면 남자친구도 쓴 웃음을 지으며 용서해주지 않을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코미디언을 목표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평소에 어느 정도의 유머 센스를 연마해 놓으면 좋다. 유머 센스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한층 원만해진다. 후광 효과.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매우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내용 따위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준다. 그래서 말주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눈을 보며 말하는 태도도 단순히 습관에 불과하다.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므로 한동안은 참고 눈을 보며 말하도록 하자.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말하면 수고했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해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위로받았다고 느껴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인품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칭찬의 함정 효과. 아무리 엄격한 사람도 칭찬 앞에 장사 없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마음이 쾌적한 상태여야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분을 좋게 하는 작전 중 하나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바로 칭찬이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설령 그게 농담이라 해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칭찬을 받으면 그냥 기쁘다. 또한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어설프게 칭찬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므로 과장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를 칭찬할 경우에는 당신은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남편을 칭찬할 경우에는 당신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남자다워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 과장스러운 말로 칭찬해야 자신도 부끄럽지 않다. 농담으로 완곡하게 표현해도 칭찬은 칭찬이기에 충분히 효과적이다. 입장 바꾸기 설득법. 입장 바꿔 생각하게 해서 이기심을 깨닫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만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상기시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를 강요하려고 했는지 깨닫는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반 크레트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자신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생각하는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처럼 알 수 없다.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또 얼마나 불쾌한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말로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자각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누군가가 어려운 주문을 했을 때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자. 자신만 생각하기 마련인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였더라도 아마 거절하지 않을까요? 라고 완곡하게 전달하자. 공감 능력이 어지간히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자신의 형편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리한 말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보복 전략. 협상의 기본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교섭 기술 중에 보복 전략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강경하게 제안하면 나도 똑같이 강경하게 제안하고, 상대방이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면 나도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 보복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상대방이 강압적인 태도로 상품의 단가를 좀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지지 않고 단가를 낮춰도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문 수량을 배로 늘려달라고 응수한다. 사람들은 원래 마음씨가 착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어떻게든 응해줘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나오면 나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교섭의 정석이며 기본적인 태도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일에 망설임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쪽은 상대방이다. 나는 그저 상대방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일에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에필로그.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 이 책에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심리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대체로 이 책에서 소개한 기술을 구사하면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을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갖 수단을 발휘해도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태도를 바꿔서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느긋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조언치고는 어쩐지 끝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또한 인생이다. 설득해도 소용없을 때는 설득을 그만두는 것이 방법이다. 간단히 포기해버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상대방의 마음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그다지 화가 나지 않는다. 기대하지 말고 느긋하게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자.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